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금융투자 리스센터에서 유통 화장품 커버하고 있는 이제 박종대입니다. 오늘은 면세점 시장의 중장기 전망하고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실적 및 주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산업은 상당히 지금 크게 변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글로벌 여행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매출과 이제 비용 쪽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게 되면 인천공항 임대료가 50% 할인된다고 공표를 했죠. 그래서 3월 달에서 이제 8월 달까지 6개월 동안 50% 할인된 그런 수준에서 임대료가 납부가 됩니다. 근데 절대적인 금액은 월별로 신세계나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한 15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2분기 같은 경우에 거의 400억 내외 정도까지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영업 손실폭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의 전망은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물론 적자죠. 적자이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1분기 끝나고 우리가 예상했던 영업 손실 폭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그 모습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게 되면 인천공항의 헤게모니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죠. 우리나라 면세점의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시내점하고 이제 공항점이 있는데, 시내점에서는 이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점에서 영업이익이 다 손실이죠, 손실. 그래서 시내점에서 돈 벌어서 인천공항에 퍼주고 남은 금액이 실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였는데, 그런데 인천공항에 대한 그 임대료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수익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매출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막대한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죠. 왜 한국의 면세점이 이런 구조를 갖게 됐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국의 면세점들이 인천공항에는 디폴트로 그동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규모를 키워가지고서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글로벌 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한 하나의 레퍼런스 쌓는 작업으로서 인천공항에 반드시 입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텔신라만 보더라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호텔신라의 매출이 지금 한 5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5조 원을 분해를 해보게 되면 시내점에서 한 3조, 그리고 해외 공항, 지금 첵라코 공항하고 창의공항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1조 원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한 7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면세점이 빠지더라도 글로벌 브랜드 유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글로벌 공항 입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그런 필요성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인천공항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의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매출의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 특히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그 호텔신라의 국내 면세점 매출이 한 40% 정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 스크랩 상태죠. 거의 셧다운 상태죠. 그 다음에 제주 면세점이 또 셧다운 상태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서울의 장충동 시내 면세점은 거의 70% 이상 가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매출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출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하이난성의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시내 면세점 상당히 많이 신규로 허가를 또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면세점 업체들이 뭐 주가가 뭐 3일 동안 상한가 갔다 뭐 이런 말들도 들리는데, 사실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면세점은 일단 서로 다른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면세점은 중국 국내외 여행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의 면세점은 중국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면세점은 2017년도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고객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중국인 인바운드 패키지가 주 고객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따이공들이 주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매 시장으로 변화된 그런 상태이고요. 중국 인바운드하고 면세점 매출하고 전혀 같이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시장이 다릅니다. 중국의 하이난성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뭐 에르메스 샤넬을 산다든지 랑콤 화장품을 산다든지 뭐 그렇게 썩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한국의 면세점이 워낙 높은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랑콤이나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나 뭐 이런 여러 화장품들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다가 한국의 면세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랑콤이 50% 판매 수수료를 내고서 들어오는 면세점은 전 세계에서 아마 한 곳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면세점들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바잉 파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면세 물량,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죠. 면세 물량은 글로벌리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랑콤을 든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물량은 이게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자칫 이 더 큰 리테일 시장의 가격을 교란시킬 수가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랑콤이나 뭐 에스티로더나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모두 이 면세점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그런 물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대3 정도 이제 리테일을 7로 보고 그 면세점을 3으로 둔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물량을 마구 그렇게 잘 팔린다고 마구 늘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리테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채널하고 면세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이 면세 물량은 한정돼 있고 이 면세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게임인데, 이거는 굉장히 강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싸게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흘러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 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세점 업체에 한정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위스 듀플이나 그다음에 롯데나 신라나 신세계나 뭐 최근에 신세계가 에르메스, 샤넬 이제 받게 됐고요.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리테일 상으로는 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는 여전히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는 유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은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허가에 의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글로벌 브랜드 업체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나 하나투어나 두산이나 들어왔다가 다 결국에는 철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면세점 시장을 갖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보는 거는, 그거는 2015년 당시 그때가 이제 대기업들에게 면세점 라이센스를 대거 풀 때였잖아요. 예, 그때도 정부나 또는 대기업들도 다 착각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신규 면세점 업체들이 스크랩을 하게 되면서 MS가 더 상승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면세 비즈니스는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시장이고, 그 한정된 면세 물량을 누가 가져오느냐의 게임인데, 글로벌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신라나 롯데에서 상품을 빼서 중국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이난성 면세점에 제품을 더 주려면 한국의 면세점에서 물건을 빼서 줘야 되는데, 한국의 면세점들이 뭐 지금 잘 팔고 있는데, 그리고 큰 문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하이난성에 신규 그 물량을 갖다가 새로 물량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면세점이 좀 신뢰도가 낮죠.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또 짝퉁이 발견이 되고 면세점에서 그리고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도 중국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해가지고서 지금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이 됐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면세 판도가 뭐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여행 시장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한국의 면세점 100% 따이공에 의한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병행 수입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랑콤이나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뭐 이런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결코 좋아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리테일로 들어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쪽에서 뭐 물건이 흘러 들어가지고서는 그 따이공들에 의해서 리테일이 이제 흐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따이공들에 의한 매출을 좀 좌시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물건을 잘 팔았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실적 보게 되면은 동아시아에서 면세점 채널에서 굉장히 잘 팔았다. 이 면세도 고마진이잖아요. 25% 마진입니다. 면세점 매출이 좋아지니까 또 럭셔리들이고 그러니까는 마진도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성장성과 수익성의 재고를 이 면세점이 드라이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그래서 일단 매출이 좋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중국의 아웃바운드 수요를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지금 한국의 따이공 시장이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30%는 리테일의 그 일반 소비자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시진핑이 방한하고 그리고 사드 보복 조치가 해제가 되면 그러면 철회가 되면 그러면 한국도 정상적인 중국 아웃바운드에 의한 면세점 시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아웃바운드 시장은 구조적으로 뭐 10% 내외 성장하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점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거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이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가 되는데 수요는 소비는 내수에서만 일어나고 이제 해외여행은 잘 안 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제 해외는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글로벌 여행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 면세점에 할당된 이 물량을 이제 8대2, 9대1로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면세점 제품 카테고리나 여러 가지 위상 자체는 이제 상당히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 어차피 중국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국의 면세점은. 그러면 랑콤 입장에서는 한국 면세점에 물건 많이 돼가지고서 저렇게 유통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그 도매 채널이고 차라리 중국에다가 중국 수요를 그 매칭을 하려고 하게 되면 중국 리테일을 많이 팔고요. 리테일에다 물건을 많이 주고 그리고 중국의 내부적인 여행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의 내수 면세점들에게 물건을 할당하는 조금 못 믿었지만 그래도 한국 면세점에서 막 이상한 루트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그 해외 여행에 의해서 소비가 밖으로 나가는 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하지만 중국 인민들의 윤택한 삶을 함부로 터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좌시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소비가 안으로 몰린다고 하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땡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시내 면세점 허가도 많이 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도 성이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으로 여행 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의 내부 면세점 시장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소비자들도 만족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도 이제 그런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행 시장이 정상화되느냐, 글로벌 여행 시장이 정상화되느냐 가장 큰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정상화된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호텔실을 엄청나게 사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면세점 업체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세점 업체들이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좋지가 않았었는데 호텔신라라든지 또 신세계라든지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호텔신라는 워낙 면세점이 차지하는 이제 사업 비중이 거의 뭐 70-80%니까 이쪽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은 좀 다르죠.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백화점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거의 뭐 80% 이상 나오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현대백화점은 100%죠. 그러니까는 주가는 면세점에 의해 움직였지만 사실 실적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그럼 지금 백화점 상황은 어떠냐 하게 되면 백화점 매출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3월 달에 40% 역신장하다가 지금은 플랫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백화점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명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재작년부터 그랬죠. 그 다음에 리빙,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가구나 가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샘이나 롯데 하이마트나 실적과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또 역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백화점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화점 사업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전망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세점 쪽에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BEP 이상을 한다, BEP만 해준다, 또는 뭐 손실이 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건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쪽의 임대료만 좀 낮아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 연말 뭐 내년 BEP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면세점은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면세점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없애버리고 그냥 백화점만 가지고 프라이싱을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여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은 더 이상 온라인 침투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나갈 고객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백화점 고객들은 그래도 나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고 입어보면서 쇼핑하는 게 좋다. 친구들하고 라운지에서 차도 한잔 하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 대우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쇼핑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황은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점화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MS 뺏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 백화점 업체로서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 신세계를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대백화점도 여유 있는 상태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